뉴스 FM 조현주입니다. 우리 시대 다양한 분야의 명사들과 이야기 나눠보는 초대석 시간인데요. 때론 파격적이지만 민중들의 생각에 그대로 반영된 가장 한국적인 그림, 바로 민화인데요. 우리 민화와 1960년대 뉴욕을 중심으로 일어난 미술의 한 경향, 팝아트가 만난다면 과연 어떤 모습이 펼쳐질까요? 붓질을 할 때마다 주술사처럼 복을 기원한다는 작가. YTN 아트스퀘어 8월의 작가 김민수 화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작가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또 라디오 스튜디오를 찾아주셨는데 어떠세요? 네. 좀 흥분되기도 하고, 네. 무슨 말을 전해드려야 될지, 네. 오늘 또 작가님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해보려고 하는데, 먼저 저희 청취자분들께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복이 영화를 담아서 남들에게 복을 전하는 김민수 작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니, 작가님, 성함이, 네. 아무래도 사실 저희 어머님 성함도 똑같아요.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여성 이름에 민수라는 이름을 많이 쓴다라는 건 저도 이제 느끼고는 있는데 그래도 학창시절에 많이 놀림 받으시지 않으셨어요? 네, 남자 이름이라고 놀림을 많이 받긴 했죠. 위에 오빠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집에 아들이 없냐 막 이런 얘기를 많이 듣기도 했었어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아마 이름만 듣고는 작가님이 남성분이 아닐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지금 아주 아름다운 작가님이 저와 함께하고 계신데 지난주 일요일 목요일부터 또 작가님 그림들이 YTN 사옥에 전시가 되고 있어요. 제가 처음에 딱 보고 느꼈던 게 일단 강렬하다. 그리고 민화라고 들었는데 참 현대적이다.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먼저 어떤 작품들을 또 그리고 계신지 소개 좀 해주세요. 보통 여러 가지 시리즈가 있는데 지금 여기 사옥에 걸려있는 작품은요. 그 책거리 형태의 작품인데 그러니까 전통 민화의 책거리가 아니라 전통 속에 좋은 길상적인 의미를 가진 기물들과 그리고 현대에 제가 동시대에 살아가는 이제 제 시대에 살아가는 다양한 기물들이 시 공간을 넘나들면서 함께 있는 작품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흔히 민화라는 작품들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소재들과 지금 현대에서 우리가 접하는 그런 것들이 많이 보였는데 지금 청취자분들께서 실제로 작품을 보셨던 분들도 문자를 주셨어요. 기복이님 같은 경우는 로비스퀘어의 새 작가님이시군요. 인상 깊은 붉은 그림들이 있어서 그림 바뀐 게 딱 알아챌 수 있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는데 배경이 다 빨개요. 아주 강렬하거든요. 보통 제가 제일 좋아하는 색깔이 빨간색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빨간색이 상징하는 거는 부귀 영화를 상징하는 것도 있고 벽사적 작기를 쫓는 그런 부적에도 그런 걸 쓰잖아요. 그런 의미가 가져 있는 가장 그리고 또 사람들 눈에 가장 먼저 띄는 색깔이 빨간색이기도 하거든요. 거의 빨간색 바탕에다가 복을 쓴다는 의미로 바탕 칠한 다음에 그 위에다가 그림을 하나씩 쓰니까 좋은 이제 뭐 재료에다가 이제 그 부귀 영화를 하나씩 담아낸다고 보면 되죠. 일단은 뭐 부귀 이런 걸 의미하는 빨간 강렬한 색깔인데 어떻게 하다가 이런 복이나 부귀 영화를 누군가한테 전하는 그림을 그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셨어요? 원래 그림도 좀 그리는 보여주고 이런 것도 좋아했지만 약간 집에 영향도 있었던 것 같아요. 집에 자수 보자기나 이런 거를 보면 좀 있었는데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엄마가 이제 어릴 때 많이 설명해 주셨거든요. 뭐 어릴 때 돌복이나 이런 데 보면 복숭아 장수하라고 복숭아 있고 뭐 학도 뭐 선비처럼 그런 기질도 갖는 것도 있지만 관운도 있고 뭐 이런 거를 설명을 많이 들었었는데 그거를 어떻게 하면은 그림 속에 담을까 하다가 이제 민화에 대해서 이론적인 공부를 좀 했었어요. 이제 그 뭐 도상적인 뭐 의미나 이런 거를 하다 보니까 그러면 현대적인 감각으로 이거를 과거 속 그대로 옮기는 게 아니라 현대적으로 표현하면 어떨까 해서 이제 그렇게 표현하게 된 거죠. 그리고 앞서서도 저희가 작가님 소개할 때 현대인의 부귀 영화를 누군가 대신 빌어줄 수 있다면 그 몫을 내가 하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라고 제가 소개를 했는데 어제가 수능 100일이었거든요. 그래요? 그리고 가끔 방송에 문자를 보내셔서 청취자분들이 저한테 로또 번호 좀 불러달라. 이렇게 장난치시는 분들도 계세요.
어떤가요? 그 작품을 보면 많은 분들이 좀 그런 기운을 느낄 수 있을까요? 그런 사례가 좀 많았어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그림을 뭐 이제 전시를 하거나 아니면 판매해서 사가시는 분들이나 그림 그려놓고 돈을 많이 벌었다, 아니면 좋아졌다 그런 말씀하신 경우도 있고요. 또 일단 붉은색이니까 에너지를 많이 주거든요. 집에 걸거나 공간을 걸거나 그러면 다른 것보다 빨간색의 에너지를 얻고 그 기물들을 보면 다 이제 복을 기원하거나 부귀영화를 기원하니까 보면서 대리만족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예전에 화가들도 저 기본적인 거는 그거였을 거예요. 아마 샤먼처럼 벽화 알타미라 동굴에 벽화 그리고 소환이 작게 해주세요. 오늘은 사냥하게 해주세요. 이게 기원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화가들도 그런 역할을 꼭 뭐 그런 게 아니더라도 무속인이 아니더라도 보여줌으로써 아니면 대신 그림 속에 담아줌으로써 그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니까 저는 대신 복을 빌어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가 담겨있군요. 혹시라도 뭔가 좀 바라는 게 요즘에 있는 분들은 저희 로비에 오셔서 그림 한 번씩 보고 가셔도 좋겠다. 그러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생각 듭니다. 그리고 또 작가님 작품 보신 분들이 얘기를 해주신 것 중에 하나가 배트걸인가요? 그런 뭔가 캐릭터가 있었어요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오토브레님은 저는 그 명품 가방 그려져 있는 게 너무 인상 깊었다고 이렇게 문자를 주셨는데 사실 작품들을 보면요. 뭐 러시아 인형으로 대표적인 마트료시카라던가 아니면 우리가 또 일본 가면 자주 볼 수 있는 손흔드는 고양이 인형이라던가 아니면 뭐 중국 팬더 뭐 그런 인형들도 있고요. 지금 청취자분들이 얘기해 주신 것처럼 우리가 다른 팝아트 작품들에서 봤던 캐릭터라고 할까요? 소재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이 접목이 많이 되어 있어요. 어떤 의미일까요? 전통적인 이미지도 있지만 현대에 사는 이미지도 있고요. 그리고 저 그 책거리 속에 들어있던 마트료시카는 또 러시아에서 보면 다산이나 행운을 상징하는 거잖아요. 또 고양이 손흔드는 인형도 일본에 또 뭐 부를 상징하거나 아니면 돈을 많이 벌게 해달라고 가게 같은 데도 있잖아요. 그리고 쿵우 팬더 같은 경우는 애니메이션 속의 영웅이잖아요. 뭐 악을 물리치고 영웅이니까. 그리고 또 명품 가방은 그러니까 과거에는 부의 상징이 뭐 동전이나 뭐 이런 거였겠지만 현대의 이제 부귀영화는 부는 명품 가방이나 뭐 이런 게 대신할 수 있으니까 그걸 다양하게 이제 그 뭐 히어로처럼 그런 것도 있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뭐 러시아의 뭐 행운을 상징한다든지 그러니까 그 그림은 뭐 동양, 서양, 현대, 과거의 부귀영화를 다 조합해 놓은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그런 의미가 있죠. 그렇군요. 아니 이 얘기를 듣다 보니까 왠지 작가님이 저는 처음에 뭔가 심오한 느낌을 담아서 작품 지금 활동을 하시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지금 이야기를 나눠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정말 가벼운 마음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정말 천진난만한 그런 느낌으로 정말 모든 사람한테 좋은 걸 주고 싶어서 그걸 작품 속에 다 담으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미술계에서 김민수 작가의 작품을 풍자와 해악의 미의식을 반영한 작품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기도 하던데 어떤 풍자와 해악을 좀 담고 싶으셨는지도 궁금했어요. 약간 부귀영화나 이런 이제 뭐 전통 민화가 즐거운 면도 있지만 약간 무속성이 띈 것도 있거든요. 제 이제 영웅 시리즈 부적 같은 경우는 우리가 부적이나 무속화 같은 경우는 좀 무섭게 느껴질 수도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히어로나 만화 속 주인공이나 뭐 배트맨이나 원더우먼 뭐 다양한 그 신들의 모습으로 대신하게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위험할 때 배트맨 살려주세요 하면 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무속화를 약간 풍자적으로 돌린 거죠. 약간. 그래서 과거의 신들은 사신도에 나오는 무속화겠지만 현대에 살고 있거나 미래에 살고 있는 신들의 모습은 마블이나 이런 다양한 어벤져스 같은 히어로가 될 거라. 그런 모습을 약간 그 풍자적으로 한 것도 있고요. 또 너무 많은 그 명품이나 부귀영화를 이런 걸 누리는 게 다가 아니라는 모습으로 이제 책거리 속에 등장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다양하게 약간씩 틀어서 그렇게 풍자적으로 많이 표현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꼭 작가님이 우리 한국화, 민화를 전공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네. 사실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네. 원래는 어떤 그림을 원래는 그리셨죠? 서양화를 전공해서 극사실적인 사진 같은 그림을 그렸어요. 네. 네, 그렇게 그렸다가 이제 대학원에 진학하면서 이 스타일로 작업이 바뀐 거죠. 아, 이게 저희는 작품 속에서 이렇게 표현이 되는구나라고 느꼈던 게 사실 이게 정말 그린 게 맞을까 싶을 정도로 작품을 보면 아주 빽빽하게 색이 칠해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걸 가지고 작가님이 어떤 성격이실까라는 생각도 했고 이걸 정말 뭘로 그린 걸까? 돋보기로 봐야 빈틈이 보일까? 뭐 이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그것도 이제 현대에서 비롯된 어떤 영향이 있는 걸까요? 약간 성격적인 면도 있고요. 보통 이제 사옥에 걸려있는 히어로 시리즈나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좀 크게 그리는데 최근 작업 같은 경우 영웅부적 시리즈 같은 경우는 여자들을 화장할 때 아이라인 끄는 붓 있잖아요. 그거보다 더 얇은 붓으로 물감을 해서 거의 한 10시간씩 거의 돌을 닦는 느낌으로 라인을 그려요. 그래서 촘촘하게 그리죠. 그러니까 거의 누군가가 부적을 쓴다는 느낌으로 아니면 탱화를 그린다는 마음으로 왜냐하면 조금 쉬거나 마음을 놓으면 그 붓 형태 때문에 선이 흐트러지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돌을 닦는다는 느낌으로 그렇게 촘촘하게 그리는 거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들을 그 촘촘함에 다 닮아서 정말 한 땀 한 땀 장인이 맞아요. 장인 정신으로 그런 느낌으로 지금 작품을 또 만들고 계신 건데 저희 금민수 작가의 작품들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8월 한 달간 YTN 뉴스케어 로비 아트스퀘어에서도 관람하실 수 있고요. 또 더 많은 작품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에코락 갤러리 사이트에 들어가셔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김민수 작가가 꿈꾸는 앞으로의 일들 어떤 모습일까요? 요즘에 많이 힘들어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쵸. 그래서 모두가 행복하고, 모두가 건강하고, 각자가 바라는 염원들이 다 각기 다를 거잖아요? 그걸 다 이루어서, 이제는 좀 행복하다, 좀 안정되다, 편안하다, 이런 느낌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다들. 네. 한마디로 정리하면 다들 부자 되세요. 네, 부자 되고 모두가 행복하세요. 이렇게 정리가 될 것 같아요. 작가님, 오늘 저희가 이 시간 함께 했는데 어떠셨어요? 새로운 경험인데요? 아니, 청취자분들 중에 또 작가님 작품을 이미 보신 분들도 계셔서 이렇게 또 직접 이야기를 해주시니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브루슬리 MSJ님 같은 경우에는 작가님 사투리가 너무 매력적이에요. 작가님 작품 중국에서도 인기 많을 것 같은데요. 라고 중국에 제가 지금 중국에 12년 정도 왔다 갔다 하면서 작업을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중국 사람들이 또 빨간색 좋아하잖아요. 아무래도 중국적인 요소도 있고요. 이제 민화가 중국적인 영향도 좀 있었잖아요. 그런 것도 있지만 원래도 약간 그 중국 골동품이나 뭐 중국 자수나 이런 거 지금도 제가 자수를 입었잖아요. 자수를 너무 좋아해서 그 모티브도 있고 이러니까 그랬고 아무래도 어떻게 보면 한국 사람들보다 중국이나 뭐 저쪽에 말레이시아나 이런 쪽이 더 많이 인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앞으로도 더 승승장구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또 인사 나눌게요. 김민수 작가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작가님을 보면서 이 곡이 떠올랐어요. 신인수의 장매미소 띄워드립니다. 한두 번도 아닌데 그대를 만날 때면 자꾸만 말문이 막혀서